이번 시간에는 집합 연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물어 간 법칙 이렇게 네 가지 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이미 곱하기랑 더하기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똑같은 거죠. 자리를 교환해도 결과는 똑같다.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은 똑같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나 B와 A의 합집합을 구하나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나 B와 A의 교집합을 구하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교환법칙은 차집합에서는 성립하지 않겠죠.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A 차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전체에서 B가 속한 부분을 빼니까 요 부분, 빗금친 부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 하면 B 전체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빼니까 요 빗금친 부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같지 않다. 즉 차집합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법칙은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요 예제에서 그러면은 교환법칙이 어떻게 잘 이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A 여집합, B의 교집합인데, 자,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B의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차집합을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여기 교집합이 있고 여기 차집합이 있으면 B 차집합 A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교환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를 B 차집합 A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합 법칙인데 합집합만 있을 때 이 계산 순서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더하기에서 2 더하기 3 더하기 4면 자,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계산할 때 2 더하기 3을 먼저 하나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곱하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역시 합집합에서도 그 결과가 같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를 한번 그려보면 A 합집합 B라는 것은 A에 속하고 B에 속하는 모든 것이니까 이 부분이 될 겁니다. A 합집합 B.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이 부분이니까 자, 이놈과 이놈을 합집합을 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되겠죠. 전체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의 합집합 C를 먼저 해볼게요. B 합집합 C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역시 합집합을 해보면 역시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변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둘이 같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결합법칙이 교집합에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자, A 교집합 B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C와 교집합을 하는 거나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A와 교집합을 계산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좌변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은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교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공통된 부분은 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변도 역시 한번 밑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하면 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역시 겹치는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교집합도 역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도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 있었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서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 요게 이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인데 교집합과 합집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A 교집합, B 합집합 C인데 A와 B를 교집합하고 A와 C를 교집합해서 둘이 합집합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을 한번 볼게요. 좌변은 일단 B와 C의 합집합. 자, B와 C의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A 이 부분이죠. A와 B와 C의 합집합의 교집합. 지금 좌측과 우측의 공통된 부분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이 두 놈을 합집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어떻게 되냐면 이 교집합 부분 이렇게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 좌변과 우변의 그림이 같기 때문에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배법칙 두 번째인데 자, 합집합과 교집합을 바꿔 써도 역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다가 B와 C의 교집합을 합집합을 하나 A 합집합 B, A 합집합 C를 해서 둘의 교집합을 구하나 결과는 같다는 얘기죠. 자, 좌변을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자, B와 C의 교집합 여기가 되겠죠. 이 두 놈을 합집합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A에다가 자, 요 부분까지 더해져서 요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을 갖다가 요 밑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라는 것은 예, 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C의 합집합은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놈의 교집합을 구하는 건데 교집합에 A는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 부분도 교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좌측의 벤 다이어그램이나 우측의 벤 다이어그램은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산 법칙은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 전체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는 것과 같다. 요거랑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구해서 교집합을 구하는 것과 같다. 요 두 가지가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요거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은 요 가운데 겹친 부분이죠. 요 부분을 뺀 나머지잖아요. 뺀 나머지니까 자, 색을 칠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각각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색을 칠해 보면 요게 A의 여집합이고 요게 이제 B의 여집합인데 요 놈들의 합집합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의 합집합을 그려보면
좌변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요 좌측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드모르간 법칙, 우측식도 성립한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와 B의 합집합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을 뺀 나머지죠. 여집합이니까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색을 칠할 수가 있고 요게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한번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칠해 보면 요게 A의 여집합이고 요게 이제 B의 여집합인데 둘의 공통 부분. 자, 지금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의 공통 부분을 보면 왼쪽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모르간 법칙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드모르간 법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익힐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이 지금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이었죠.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C를 갖다가 괄호 안에 A에도 뿌려주고 교집합에도 뿌려주고 B에도 뿌려준다. 그럼 C는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A의 반대는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이 되는 거고, B의 반대는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럼 C를 갖다가 괄호 안에 A 합집합 B에다가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자, A의 반대는 A의 여집합,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 B의 반대는 B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요 세 개의 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괄호를 푸는데 괄호 안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 전체의 여집합인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요 C를 갖다가 각각 뿌려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될 거고, 자, 교집합의 반대니까 합집합이 될 거고, B의 반대는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역시 C를 갖다가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의 반대니까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A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우리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C를 뿌려주고 전체 C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될 거고, 교집합의 반대니까 합집합이 될 거고, B의 반대니까 B의 여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괄호가 없는 놈도 이렇게 괄호를 씌울 수가 있다. 드모르간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좌변이 우변으로 가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요 좌변에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을 붙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좌변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물어간 법칙. C를 여기 있다. C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A의 반대, A의 여집합, 교집합의 반대,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따라서 간단하게 우변이 나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자, 좌변이 우변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괄호를 먼저 풀어볼게요. 괄호를 풀면 C를 여기다가 쫙 뿌려주면 되니까 A의 반대는 A의 여집합,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B의 반대는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A의 교집합을 A 여집합과 교집합을 구하고 A의 교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고. 자, 한번 써보면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 다음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집합하면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A와 A가 아닌 놈, A 빼고 남은 놈, A와 A가 아닌 놈의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럼 공집합이랑 어떤 놈을 합집합하면 어떤 놈이 나오겠죠. 공집합과 합집합을 구하면. 그러면 요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데, 자, 여기 교집합이 있고 여기 여집합 기호가 있으면 이거 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A 차집합 B.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잘 익혀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것인데 A 합집합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아, 이거는 좀 너무 간단하죠. 자, 우리가 B와 B가 아닌 놈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A 합집합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A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A 합집합에 A 여집합을 하고 A 합집합에 B를 한 다음에 그 둘의 교집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A와 A가 아닌 놈을 더하면 전체 집합이 나올 겁니다. 전체 집합. 자, 요거 합집합이 아니라 U자예요.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 그럼 전체와 어떤 놈의 교집합은 어떤 놈이 나오겠죠, 당연히. A와 B가 U의 부분집합일 때. 따라서 A 합집합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와 A 아닌 놈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 관한 4가지 중요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